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좀 비공개로 좀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도 멘탈이 터져가지고요. 네. 신고가에도 부동산이 조용한 이유 5%. 5%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담대 막혀 마통 뚫으러 갔더니 깜놀. 금리 상승 악순환 언제까지? 자, 주담대 국민 4.8, 신한 4.9, 하나 5, 우리 4.9. 볼 때마다 날마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4.5%.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는 주담대가 가장 쌌고 전세자금이 더 비싸고 신용대출이 더 비싸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주담대가 제일 비싸더라. 네, 5%, 영상 제목의 5%는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고정금리 기준으로 상단으로 하면 6.2%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사는 주체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예. 4% 내외의 대출금리 혹은 신생아 대출같이 3%그 아래쪽 혹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같이 이렇게 금리가 낮은 사람들 그래도 대출 한도를 4억, 5억, 6억까지 이만큼이나 많이 해줍니다. 살 수 있는 계층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대다수 커뮤니티에서 떠드는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대출 금리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신고가 축하합니다. 라고는 이야기 속에서도 부동산이 조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 거래량이 많다고요? 인정. 하지만 자,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표를 보시면은 연봉 7, 8천 정도 받는 부부 기준으로 연봉 8천 정도 받는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출 금리가 보통 30년씩 이렇게 대출을 한다고 봤을 때요. 4%입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뭐 2%대에 대출 받았는데 이거 대출 금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나 3% 초반에 대출 받았는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자, 대출 금리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원달러 환율,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억누르려고 여러 가지 수를 쓰지만 와, 얘가 요지부동이에요.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 뭐 강달러, 강달러. 그래서 원화가 약세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달러 지수는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1년 전이었던가요? 그때 환율이 1470원 이 무렵까지 튀었을 때 그때의 미국 달러 지수는 108이었습니다. 109였나요? 예, 109였습니다. 그때 대비 달러의 가치는 10% 정도가 국제통화 대비 빠졌는데 원화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예, 미국 달러 지수가 만약에 과거처럼 109 수준으로 치솟는다면 지금 1600원대 환율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간밤에는 자, 나스닥 100 선물 휘청휘청했습니다. 휘청휘청했어요. 그 다음에 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은은 역사적인 신고점 찍고 살짝 떨어져 있는 모습. 요철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나마 우리의 희망 기름값이 좀 싸다는 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2%. 얘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6% 정도 수준까지 빠졌던 것이 몇십 개 치솟아 올랐습니다. 미국 30년물은 지금 다시 보니까 4.8% 수준입니다. 야, 이제 영원히 저금리로 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시간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진 않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런 고금리 시대를 몇 년을 더 견뎌야 될지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면서 야, 우리 이제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46세야. 46세야. 곧 있으면 앞으로 10년 안쪽을 바라보면 거의 뭐 퇴직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때야. 야,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사야 돼. 과거에는 좀 잘 먹혀 들었는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분위기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뭐 펜션을 한다, 상가를 한다, 뭘 한다 이런 웬만한 영상들을 제가 많이 찾아보는데요. 대다수의 댓글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숨만 쉬고 살아라.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만만한 분야가 없더라는 거죠. 뭘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구에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그 수준에 지금 수준에 한 4분의 1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려나? 음. 여기 잠깐 나오는 것이 와이프의 명퇴 공문이 떴어요. 이 와이프는 40 대라고 했고요. 50대 중반입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은행 명퇴하신 분의 이런 글이었습니다. 40 대도 명퇴, 50 대도 명퇴, 뭐 희망퇴직, 뭐 이런 시절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니 퇴직금하고 요거만 따박따박 뭐 하나 둬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더라. 뭐 퇴직하고 나면은 월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이 한 350만 원은 돼야지 풍족하게 살더라. 그런데 가계 그 실태 조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균 소득은 4.6억, 중위 소득은 2.4억. 이 돈 전재산 이 상위 30% 가구의 전재산을 다 때려 박아서 은행에 넣어 놔도 이 돈이 안 나옵니다. 물론 연금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 다 우리의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한 언론의 이야기일 뿐. 자, 그다음 뭐 볼 만한 거 있나요? 간혹 요런 거 있습니다. "신고가 축하합니다." 누구한테 축하해 준다는 건지 어 그걸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팔았는 사람에게 축하를 한다는 것인지 샀는 사람한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니깐 축하한다는 것인지 그게 조금 사실 불분명합니다. 뭐 "얼마가 있으면 부자인가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자기 스텝으로 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서울의 거래량 11월 거래량 3,300건 정도 예상된다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의 매도 물량은 그 11호 대책 이후에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6만 개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정도의 느낌과 비슷하냐? 22년, 22년 초록색이죠. 초록색 선 22년에 매도 물량. 이 차트가 좀 다른 사람 차트인가? 제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데요. 22년 이맘때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별로 적은 거 아닌데? 22년도에 이제 서울에도 매물이 급격하게 막 늘어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시기와 견뎌본다면 노란색 23년 이맘때, 23년 봄. 매물 적은 시기는 아닌데 이때가 오히려 미쳤었죠. 예. 어쨌든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 속살까지도 예전에 파헤쳐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전세 물량은 지금 2만 몇 개인가요? 한 2만 한 4천 개? 예, 그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또 요 비슷한 색깔대하고 다시 아이고 요 차트가 조금 잘못 가져왔네요. 그러는데 월세 물량은 11호 대책 이후에도 월세 물량은 늘어났다. 연초 대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희한하죠. 하지만 전체 임대 물량은 소폭 11호 대책 이후에 소폭 감소. 대구의 매도 물량 4만 개 전후의 흐름 계속 이어가고요. 전세 물량은 3,800에서 3,700개대로 내려와 있다는 말씀 어제도 드렸습니다. 자, 서울의 거래량은 3,300건을 바라보고요. 대구의 거래량은 2,800건을 바라본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수순입니다. 거래 신고일이 12일 정도 남았는데요. 뭐 요 정도 수준에서 2,820건. 네. 어쨌든 3,000건을 뚫을 것처럼 막 엄청 기세 좋게 나갔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고 또 뭐 거래량이 대단하잖아 이야기는 하지만 이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600건, 600건 치고 올라가다가 590건, 640건, 579건, 571건. 아니 그 비싼 아파트 날마다 신고가 대단해요 하고 축포를 쏘아주고 이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계속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좋았던 시절에 뻗어나가던 시절에 그 모습 잠깐만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예, 거래량 월별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뚫고 쭉쭉 뻗어 올라가는 2017년 네, 수정 고발하면서
1000건대의 거래량이 2000건, 3000건, 4000건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2800건대에서 한 달 쉬고 그리고 또 한 달 더. 12월 달도 그렇고. 아, 대출이 막혀 있어서 그런가? 대출이 풀리면 5% 금리 대출 받으시겠어요? 느낌이 22년과 비슷합니다. 저 대출 금리 저 수치만 놓고 보자면요. 자, 대구의 평균 거래 대금은 4억,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5천, 4억, 2억 5천, 평균적인 전세가율 60% 정도 수준 됩니다. 그래서 빚내서 집 사고 투자하고 전세가율이 낮은 곳은 비싸고 전세가율이 낮은 수성구 고가의 아파트들 전세가율 50% 하회하죠. 이건 돈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전세가율이 낮은 곳, 전세가율이 낮은 곳은 높은 곳 한 70%, 80% 되는 곳은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상품들이 많이 있고 결국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높은 이자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 10억짜리 집이 지금 샀는 10억짜리 집이 요걸로 한번 볼까요? 지금 샀는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 8억 300만 원 주고 샀는 것이 내가 고이자를 부담하면서 10년을 버텼을 때 한 12억, 14억. 어떤 분은 집값 80% 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5억 정도는 가져야지 이 남는 게 있는 모습이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에 40% 정도 아, 놓고 봤을 때 한 12억 수성구 푸르지오 리버센트가 10년 후에 12억이 갈 수 있나?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6억 이상 거래량 요거 미분양 같은 것들 막 정리되면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요게 한 30% 가까이 지금 12월 달 6억 이상 아파트 거래된 모습인데요. 쭉쭉 치고 나가다가 다시 요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일단 단기 고점은 11월 달이 아니었나?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박수권을 일단은 살짝 상회한 그런 상태. 이거 주식 차트 중에서 현대차 차트 느낌이랑 비슷한가요? 3억 미만 비율은 37%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6억 이상 비율은 20%, 11월 달 기염을 토했지만 다시 12월 달은 한 15%. 하지만 그것도 굉장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 6억 이상의 집들도 정책자금 대출 금리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정책자금 대출이 뭔가 잘못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이걸 나라에서 제대로 손을 봐줘야 된다. 아니 기성세대들도 못 사는 이 비싼 집값을 6억 이상 되는 집값을 이 젊은 층들은 빚을 잔뜩 내서 산다. 잔뜩 내서 산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자, 수성구 거래량 원래 달서구 거래량과 견주어 봤을 때 한 20% 정도 층위가 낮고 그런데 요때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요거 220개 제외하고 살펴보면은 일단 수성구 거래량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11월 달에 분양권 거래량 200건을 뚫으려고 합니다. 200건. 와, 200건 숫자 본 적이 없습니다. 근래 들어서. 예. 다음 달 거래량도 이번 달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거래 가격 한번 볼까요? 전이브더 제니스. 오늘도 저 익명 게시판이라는 곳에서는 요런 것만 캡처해서 나오죠. 수성구 부르지오 리버센트 고점 대비 5,300만 원 올렸습니다. 107.1%. 2024년도에 입주해서 2년도 아니고 이거 처분하는 거잖아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신고가 대단해요를 이야기하지만 수성 범어 W 11억 9천 4층 아닙니다. 6층 아닙니다. 46층 11억 9천. 물론 사연 있는 거래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언급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예. 제가 언급을 하면은 니는 왜 이 아파트를 까는데 이러면서 회사니까 제가 와 왠지 실어증 걸리는 것처럼 진짜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 다 보여드리면 되는데. 자,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평당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 그 아래쪽에는 보면 3층 저층이니까 평당 1,500만 원. 평당 1,500만 원.
동범서죽, 동범서월, 월드마크 워스탠드, 월배,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 되었든 그 가격이 이 고점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제일 잘 나간다는 아파트가 이 주상복합이 이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복 신축에 비하면 정말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요, 어디를 봐야 되냐, 거의 8억까지 갖는 스카이 빌리브 스카이 8억까지 갔었던 거, 평당 얼마인가요?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 2천만 원 넘죠. 월성 3정 그린코아 카운티 45평 8억 4천. 고모 엘리네들 요거 좀 저층이고요. 월성 이편한 56평 8억 4천. 11억도 넘게 갔었던 곳이네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여기 자꾸 그래도 낍니다. 끼어듭니다. 50평 8억. 50평 8억. 이편한 사용범어 7억 아래쪽으로도 보이고요. 신고가 대단해요. 그 이면에 물론 뭐 어제는 또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 대단해요. 대단해요가 진짜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신고가가 굉장히 많기도 했지만 거래량이 계속 뻗어나가지 못하는 한계, 그 높은 금리, 막상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남는 게. 그냥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많이 떠들고 뭐 좋니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 물려있던 사람들, 어, 희망회로 돌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그 뭐 과거에 2020년도에 혹여라도 고점을 잡은 사람이라면 그때 대출 냈던 거 갱신 지금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금리가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잖아요. 그때 뭐 2% 후반에 대출 받았던 게 갱신하면 5%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갱신되면은 물론 21년도에 집값이 싸다고 조금 싸졌다고 21년도에도 덥석 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뭐 반의 반토막이 나는 그 분위기에서도 급매요 하고 10% 할인하면 얼씨구나 하고 잡는. 내년에 갱신되면요 금리 5% 5% 중반으로 갱신될지도 모릅니다. 그 이자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는 뭐 그런 상황과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하긴 뭐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 네가 뭐 밥을 굶고 이자를 갚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가 한 개 네가 한 개 만들어주고 나는 한번 축하해주고 신고가 가자 해주고 부동산 계획시판에서 기분 한번 내고 그게 중요한 걸까요? 아까 뭐 퇴직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저 같은 X세대도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나이더라. 그럼 우리는 X세대들은 과거의 더 윗세대들과 다르게 또 부동산에만 올인할 것인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에서도 자녀에게 권하는 뭐 투자 상품 뭐 이런 거 했을 때 부동산이 과거처럼 높은 순위를 점하지는 않더라. 물론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엄청 최고 좋은 아파트를 할 수 있다면 예, 괜찮겠죠. 그런데 아등바등 해가지고 이렇게 우방 드림시티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가격이 10년 전 가격하고 똑같거든요. 그 10년 전 가격하고 똑같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이지. 아들아, 이것을 사거라. 너는 미래에 대박이 날 것이다.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죠. 뭐 시청이 들어오고 뭐 주변이 천지개벽하고 아주 지금이 가격이 10년 전 가격이라고요. 1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이 가격 상태라면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이었을까? 이런 것들도 벽산 이솔렌스 이런 것도 거의 뭐 10년 전 가격이죠.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 10년 전 가격.
이 이미토로 아파트들은 또 잘 언급도 안 합니다. 이게 대출을 좀 제법 내고 그 뭐 그래도 이 사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자 부담을 다 하고 살았을 때 제가 어제 계산해 드렸다시피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집값은 똑같다. 내가 집값의 뭐 70% 80%를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 그럼 사실상 계산해 보면 월세 살았는 거 월세를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 줬다의 차이뿐이지 뭐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럼 과거의 영광 또 2020 년에 그 영광을 또 떠올리면서 또 대박이 한번 날 거야. 그때는 아파트가 50만 개. 지금은 아파트가 70만 개. 그때 50만 개 좀 넘긴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70만 개. 지어지려고 땅을 따듬어 놓은 곳들, 대구공항 후적지, 또 군대 이전하는 거 후적지, 또 뭐 쫓아내나요 또? 뭐 농 농수산물센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매곡 뭐 어딘가요 거기? 예. 다 내보내고 공항도 내보내고 뭐 다 내보내고 대구 땅 진짜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자, 이 그 외에는 또 가보면은 이제 10년 전 가격이 아니고 성서 푸른마을 한번 가볼까요? 성서 말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성서화라고 이야기하는 그곳 17년도 가격 2억 3,700. 자, 10년 전 가격보다 이거 못한 상태로 간다. 지금 최근 가격이 12층 기준으로 2억 500이거든요. 자, 얼마나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2014년도에도 2억 4천 했습니다. 이 돈 까먹고 지내왔습니다, 지금. 근데 언제쯤 그러면 2014년도 산 사람 2억 500, 2억 500. 10 몇 년 전 가격인가요? 2억 2012년이니까 13년, 14년 전에 집을 샀는데 지금 가격하고 똑같다. 물론 나는 더 오래전에 샀는데 2009년도 이 완전히 이 폭망하던 그 시기 아닙니까? 2009년도 맞나요? 2009년도 완전 폭망하던 그 시기 이후로 뭐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가격이 대폭등을 이뤘던 그 시기. 누군가는 지금 시기를 그때처럼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때는 이 주택 단지에서 아파트로의 엄청난 이주도 이뤄지던 시기였고 아파트 비중이 전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던 것도 지금처럼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샀으면 2006년도에 20년 전에 1억 7천 주고 샀는데 지금 2억이야. 환장합니다, 진짜. 환장해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때 20년 전에 서울에 1억 7천짜리를 사놨었다면 지금 안 돼도 10억은 되지 않았을까요? 대구에 사는 게 죄입니까? 예. 와, 20년 전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뭐 별반 차이 있습니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면 차이 있는 겁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이때 1억 7천은 작은 돈이었냐? 아닙니다. 이 시대도 소득이나 이런 것과 견주어 봤을 때는 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도 대출을 내고 또 다 했을 겁니다. 아이고, 오늘 또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네, 주변에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